이제 문장을 한번 쳐보죠. 컴퓨터는 결코 초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치고 싶어요. 자, 치겠습니다. ZJA? 지금 한글이 아닌 상태네요. 영문 상태네요. 그러면 영문 상태에서 일단 한글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되죠. 이거와 동일한 키 F2 키를 누르셔도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쳐진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워야 되겠죠. 커서 앞부분을 지우는 것은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되죠. 눌러보죠. 되셨습니까? 자, 한글로 한번 치죠. 잠깐 띄시고요. 스페이스바로 쳐주시고. 컴퓨터는 하고 여러분들 키읔 미음하고 치시면 컴퓨터는 이라고 하는 글씨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컴퓨터 모아쓰기라고 하죠. 한글에서 자동으로 모아쓰기가 됩니다. 결코 한 칸 띄고 초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컴퓨터는 결코 초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쳤는데 보니까 결코 다음에 초인간적인 초하고 앞에 있는 결코하고 사이에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커서를 원하는 위치를 일단 옮겨줘야 되겠죠. 커서 이동에 관한 키는 여러분들 아까 F1 눌러서 도움말을 한번 봤었죠. 한번 도움말 볼까요? F1. 커서 이동은 이런 식이죠. 네, 위아래 좌우 페이지 업 다운 키, 그 다음에 홈 엔드 키 신경 쓰시고요. 다시 ES키로 취소하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앞으로 가면 되니까 위로 갈 건 없고요. 앞으로 가면 되니까 왼쪽 화살표키 눌러서 이때 커서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한글가 있을 때는 아주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빈칸이나 영문으로 갔을 때는 직사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세심한 배려죠. 자, 결코 다음 칸에 빈칸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빈칸을 넣으려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화면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것은 삽입 상태를 표시해야 되겠죠. 삽입 상태 표시는 인서트 키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인서트 눌러주시면 삽입 상태가 되죠. 자, 이제는 결코 초인간적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빈칸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니까 어떠세요? 띄어쓰기가 됐습니까? 원하는 곳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만 눌러주시면 띄어쓰기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초인간적인 다시 붙여야 되겠습니다. 커서 앞부분을 없애는 것은 백스페이스고요. 또 여기 지금 커서가 있는 부분을 빼버리고 뒤에 것이 차 올라오는 건 딜리트 키입니다. 딜리트. 다시 저기 앞으로 당겨졌죠.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정 상태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도대체 삽입 상태는 밀리면서 끼어 들어가는 건데 수정 상태는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인서트 키를 눌러서 밑에 수정 상태를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초동물적으로 한번 바꿔보죠. 동물. 수정 상태입니다. 겹쳐쓰기죠. 있던 글씨를 없애버리고 지금 입력되는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간다. 겹쳐쓰기 수정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커서를 다시 앞으로 보내서 개인용 컴퓨터는 하고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것은 뒤로 밀리면서 개인용이라는 글씨가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삽입 상태 인서트를 눌러서 만들어주고요. 커서를 열심히 앞으로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배우셨던 탭키, 쉬프트 누르고 탭키 누르셔도 좋겠지만 아까 도움말에서 잠깐 봤듯이 홈하고 엔드키가 있었으니까 엔드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줄에 맨 뒤로 커서를 보내줍니다. 한꺼번에. 그와 마찬가지로 홈키를
찾으시면 다시 그 줄의 맨 앞으로 가죠. 홈. 네, 여기다가 개인용 컴퓨터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개인용. 개인용. 한 칸 띄워야 되니까 스페이스바.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기능, 문자를 끼워넣고 빼고 하는 이런 편집 기능은 타자기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아마 여기까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스는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예요. 문장이 끝나서 다음 줄 첫 칸으로 커서를 이동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엔터 키를 눌러주죠. 엔터. 줄바꿈을 한다든가 줄을 띄운다든가 아니면은 문장이 끝났다라는 표시로 엔터를 눌러주셔도 되겠고 또 한 단락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엔터를 눌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한 줄마다 엔터를 눌러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빈줄을 띄우거나 아니면 한 단락이 끝났을 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때로는 이때 어떻게 하죠? 때로는 짜장면 이런 거 입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쌍지읒, 쌍시읒, 쌍디귿 쳐야 되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눌러줘야 되겠죠? 자, Shift 누르고 디귿을 눌러주면은 쌍디귿 나오죠? 때로는 그 실수가 매우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은 데이터가 옆으로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화면이 자동으로 이동이 되죠. 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다시 엔터 눌러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한 화면이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커서가 있는 부분, 즉 커서가 있는 부분에서 문장을 둘로 나누고 싶어요. 두 줄로. 그런 경우도 있죠. 한 줄 갖고는 좀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두 줄로 나누고 싶다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엔터 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줄을 나눈다. 그 다음 줄 첫 줄로 첫 칸으로 커서를 이동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엔터를 여기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삽입 상태인 상태에서 엔터. 어떻습니까? 실수도 일으키며 다음 줄에 때로는 하고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저 뒤에 또한 역사를 구분해준 여기에도 가서 나눠보도록 하죠. 커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위아래 좌우 화살표키를 사용하셔도 좋겠고 탭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위아래 좌우 화살표 사용하셔서요. 또자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분리하고 싶은 곳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엔터. 됐습니까? 자, 때로는 그 실수가 매우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였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있다. 습니다. 습니. 없애줘야 되겠죠. 커서 있는 것을 없애는 거.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자, 그리고 이 다 부분 뒤에는 컴퓨터는 마법을 쓰지도 않으며 라는 글씨가 그 다음 문장에 있어야 되겠죠. 문장이 빠졌어요. 문장이 빠졌으니까 문장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삽입 상태 그대로 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줄이니까 엔터 눌러주고 어떻습니까? 줄이 만들어졌죠? 문장이 빠졌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입력을 삽입 상태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편집이 되죠. 자, A 한글이니까 영문 상태 Shift 눌러주시고 A점 한 칸 띄고 영문이니까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서 도플러 다운표 치고 제3의 물결 다운표 치고 예상.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전원을 꺼버리면 본체 안에서만 기억을 하고 전혀 없었던 게 돼버려요. 즉 우리 생방송 같은 그런 역할이 돼버리는 거죠.
잠깐 화면에서 보고 없애버릴 거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한다든가 또 쓰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합시다. 파일 저장은 어디서? 메뉴에서 불러서 해야 되겠죠. 메뉴 F10을 눌러서 메뉴 부릅니다. 파일 저장은 어디 있는지 쭉 훑어보셔도 되겠지만 대부분 파일에 관련되는 메뉴는 서류철 메뉴에 들어있죠. 새로운 글을 만들 때 새 글,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불러올 때 불러오기, 새로운 디스크를 저장하고 싶을 때 저장, 또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새 이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새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새 이름은 Alt-V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태에서도 Alt-V를 누르시면 좋겠고 해당되는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Alternate S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바꿀 거니까 새 이름에다 놓으시고 엔터. 저장을 하려는데 파일은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첫 번째, 기본적으로 커서가 있는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죠. 뭐요? 기본적인 1.52 아래 한글 파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아래 한글 버전으로 할 것이냐. 그 전에 아래 한글도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패키지, 즉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 파일을 쓰고 싶을 때에는 ASCII 파일이라는 공통, 즉 스탠다드 파일이라고 그러죠. 표준 파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다른 컴퓨터나 다른 파일의 입력에 대한 어떤 파일로 들어갈 경우에는 입력기 파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 파일로 들어갈 것이죠. 다른 워드 프로세서 쓸 경우에는 ASCII 파일로 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아래 한글 파일로 저장해 봅시다. 엔터. 새로운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새 이름을 달라고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untitled라고 하는 파일 이름이 나타나져 있죠. 화면 하단에 있는 untitled hwp라고 하는 파일 이름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파일을 일단 화면에 보여주죠. 그리고 초보자들이 무조건 몰라서 엔터 누르는 경우 그 파일을 일단 보호하고 저장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파일 이름을 한번 입력하러 가보겠는데 입력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을 일단 지우고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파일 이름을 백스페이스 바로 일단 지웠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하단을 한번 보세요. 현재 한글 이벌식이죠? 한글 이벌식에서 데이터 파일 이름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파일 이름엔 영문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에 관련되는 이름이니까 컴퓨터라고 줍시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표시하냐면 아래 한글은 한글 도스나 영문 도스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한글이 아닌 영문 상태로 표시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에는 확장자를 특별하게 쓰지 않아도 알아서 .hwp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확장자는 생략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패키지,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확장자를 생략하죠. 그래서 자신의 확장자를 붙여주게 되죠.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hwp를 쓰게 됩니다. 엔터. 이 덧붙이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하는 파일 이름만 봐서는 이 컴퓨터라는 파일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고로 쓸 수 있는 그런 참고 말이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글과 영문 모두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화면 아래 보시면 한글 이벌식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글 영문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한글로도 영문으로도 바꿀 수 있죠. 한글로 해봅시다. Shift 스페이스 눌러서
자, 덧붙이는 말에다가 이거는 연습용 파일이니까 연습용 파일 입니다. 등등등 엔터. 아니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고요. 엔터. 암호는 달래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일이라든가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대외비 같은 것 아니면 비밀 연애 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암호를 넣어서 이 파일을 암호 모르는 사람은 넣을 수 없어야 되겠죠. 우리 CD카드에 암호가 들어가듯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럴 땐 암호, 이럴 땐 저 암호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암호를 넣고 싶어요. 하지만 암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넣었다가는 암호를 몰라서 파일을 못 찾고 파일의 내용을 못 불러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암호는요, 보편적인 파일에는 안 쓰시는 것이 좋죠. 우리도 생략합시다. 엔터. 지금 computer.hwp라고 화면 하단에 파일 이름이 보이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바뀌었어요. 왜요? 이 파일은 computer.hwp라는 파일로 이미 파일 이름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식간이지만 드라이브에 computer, 즉 컴퓨터라는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너무너무 만드시는데 지금 힘드셨어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만드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만들어서 저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아래 한글을 좀 빠져서 좀 쉬도록 합시다. 빠져봅시다. 빠지는 키는 F10 눌러서 메뉴를 부르셔도 되고요. 메뉴 불러서 보니까 저 밑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끝 나와 있습니까? 끝에다 놓으시고 엔터 눌러서 기능을 선택해 봅시다. 엔터. 이제 아래 한글에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상태, 즉 도스 상태가 됐죠. 커서 앞에 부분을 보니까 프롬프트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C 드라이브에 HWP라는 디렉토리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도스에서 설명이 이미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HWP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도 아래 한글에 관련되는 데이터들이 모두 모여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dir, 엔터. 파일이 많이 들어있죠? 38개의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 옆으로 한번 볼까요? dir/w 엔터. 아래 한글에는 38개의 파일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 펀트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가 있네요. 또 우리 바로 전에 입력했던, 바로 전에 만들어서 저장했던 컴퓨터라고 하는 파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참 찾아야 되네요. 자, 보니까 확장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HWP로 들어있습니까? 네,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그리고 자료 파일은 확장자가 HWP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진 HWP 파일만 화면에 보겠다 한번 해봅시다. dir 잠깐 띄고 와일드카드 생각나시죠? 별표 .hwp 이런 무슨 뜻이에요? 잘못됐네요. 백스페이스 눌러고 P.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진 모든 파일 나와라 라는 뜻이죠? 엔터. 파일이 4개 들어있습니다. HWP라는 부 디렉토리 안에는 HWP, 즉 아래 한글에 관련되는 프로그램과 또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만들었던 데이터, 자료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한꺼번에 섞여 들어있죠. 바로 위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섞여져서 들어있다 보니까 어떤 게 자료 파일이고 어떤 게 프로그램 파일이고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힘들죠. 디스켓인 경우에는 디스크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부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관련되는 데이터들끼리 모여놓는 거죠. 즉,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아래 한글 밑에서 만들어진 부디렉토리, 즉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담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아래 한글 밑에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만 보관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디렉토리를 만들면 아주 편리하겠네요. 그러면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서 만든 데이터는 또 그 워드 프로세서 밑에 부디렉토리로 들어가면 될 테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dir 별표 점 해주시면 부디렉토리 이름만 나온다고 했죠? 도스에서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엔터. 네, hwp라는 부디렉토리 안에 이런 부디렉토리가 있네요. 데이터라고 하는 부디렉토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것이 뭡니까? change 디렉토리. 잠깐 띄시고 원하는 C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 hwp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앞에 프롬프트가 이미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생략합시다. 백스페이스로 생략하시고요. 데이터. 현재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란 디렉토리로 들어가겠다. 엔터. hwp 아래 한글 밑에 데이터란 디렉토리를 들어왔다가 이미 프롬프트로 보여지죠. dir 확인해 봅시다. 네, 여기에는요.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파일만 들어있네요. 자, 이제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데이터, 자료 파일을 이곳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바로 전에 아래 한글 디렉토리에 있었던 hwp 디렉토리에 있었던 computer.hwp라는 파일을 이 디렉토리로 복사해 봅시다. copy, 복사 명령은 copy죠. copy. 잠깐 띄시고 원본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었던, 하지만 hwp 디렉토리에 있었으니까 C 드라이브에 hwp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었던 어떤 거요? COO 컴퓨터라고 했는지 어떤 거라고 했는지 확실히 생각이 안 나죠. 이럴 때 와일드카드 사용하시면 되겠죠. 별표 점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파일. 여기까지 파일 정의가 됐습니다. 한칸 띄워주시고 또 다른 옵션 지정합시다. 어떤 거? 어디에다 할 것이냐? 원학은 C 드라이브 HWP 데이터라는 곳에다가 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요 안에다 넣어달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요거 이름 안 쓰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리로 들어오죠. 자기 현재 current 디렉토리 안으로 그 이름 그대로 들어옵니다. 엔터. 하드디스크니까 아주 빨리 복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HWP 안에 computer.hwp라고 하는 하나의 파일이 복사됐습니다. 복사됐나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화면 바로 위를 한번 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7개의 파일이 들어있다라고 이미 되어 있는 거 보이셨죠? 복사하기 전 디렉토리입니다. 확인하시고 이번에 하나 복사가 됐을 테니까 dir로 확인해 보면 아마 8개가 됐겠네요. 그죠? 엔터. 자, 이제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하는 파일이 데이터라고 하는 또 다른 디렉토리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HWP 소속 데이터 디렉토리.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아래 한글로 들어가서 한번 불러와 보죠.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러와 보도록 합시다. 아래 한글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 한글, 즉 이 디렉토리에는 아래 한글이 없네요. 아래 한글에서 만들어진 자료만 있지. 어떻게 해요? HWP라고 하는 부디렉토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려면, 그리고 이 현 디렉토리에서 바로 앞에 디렉토리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일단 디렉토리를 바꾸니까 change 디렉토리 끼고 어떤 디렉토리요? 부디렉토리, 다른 얘기로 parents 디렉토리, 다른 얘기로 바로 앞 디렉토리라는 뜻으로 점점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프롬프트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의 문을 닫고 HWP라고 하는 바로 위 상위 디렉토리로 갔네요.
이동이 됐습니다. 아래 한글 시작합시다. 바로 앞에 여러분들 아래 한글을 기동, 즉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 전원을 껐다 켜서 부팅이 된 다음 아래 한글 디렉토리로 갑니다. 대부분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HWP라는 디렉토리를 많이 쓰죠. 여러 개의 워드 프로세서를 쓰시는 분, TGWP, 아니면 WS, 아니면 PWP 이렇게 여러 개의 워드 프로세서 디렉토리를 쓰지만 우리는 아래 한글은 HWP 디렉토리를 씁니다. 이제 아래 한글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래 한글을 처음에 시작할 경우에 컴퓨터를 일단 부팅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전원을 껐다 켜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일단 부팅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체인지 디렉토리 잠깐 띄시고 현 상태에서는 점점으로 가도 루트 디렉토리로 가겠지만 루트 디렉토리로 갈 때에는 우리가 역슬러시를 눌러서 루트를 지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죠. 엔터. 자, 컴퓨터가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죠.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확인을 하고요. 별표 점으로 확인하고요. 디렉토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한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컴퓨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인스톨이라고 하죠. 컴퓨터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를 약간씩 변경시켜주는 것, 환경을 맞춰주는 것, 그리고 설치를 해주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인스톨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래 한글이 인스톨 되어 있네요. HWP라는 서브 디렉토리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야 아래 한글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모여있을 테니까. 프로그램도 그 안에 있고요. 체인지 디렉토리를 바꾸겠어요. 다른 얘기로 좀 쉽게 얘기하면 디스크를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체인지 디렉토리를 바꾸겠다. 어떤 디렉토리? 아래 한글에 관련되는 것으로 작업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바꾸겠다. 엔터. 그리고 아래 한글에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dir 잠깐 띄시고요. 금방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은 확장자가 ex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파일 이름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점 확장자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엔터. C 드라이브 HWP라는 디렉토리에는 이런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아래 한글을 시작해주는 아래 한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HWP EXE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파일 EXE 됐죠? 자, 그러면 EXE 파일을 실행할 때는 앞에 있는 파일 이름만 지정하면 된다 그랬죠? HWP 엔터. 아래 한글이 실행이 돼서 아래 한글의 초기 화면이 떨어졌습니다. 한글 2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보다 깊이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